자, 아마 여기가 처음이실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그죠? 부가가치 처음이신데, 여기부터 하는 이유는 배점이 여기가 높아서. 자, 보시죠. 음. 자, 일단 우리 부가가치세인데요. 이론이 세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론이 세 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당 2점씩 해서 6점. 일단 이론은 세 문제 나오는 거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실기가 일단은 부가가치세에서만 출제되는 게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얘가 총 6문제가 나오고요. 한 문제당 3점인데 이름만 놓고 보면 부가가치세, 세법, 부가가치 세법이니까 세법만 나올 것 같지만 여기에서 회계가 필요하면 분계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배점도 여기가 높고 회계랑 또 관련돼 있으니까 여기를 미리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류 수정은 우리가 기존에 입력을 했던 건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입력했잖아요. 일반 점표 입력 같은 거. 그죠? 근데 오류 수정은 뭐냐면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오류가 있어요. 그걸 문제에서 주어진 올바른 걸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일반 점표 입력과 만약에 나중에 할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을 하시면 이건 껌이에요. 응용하는 거거든. 응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부조회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문제에서 뭐를 물어보면 그 장부를 찾아서 내가 숫자를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당 3점씩 해서 9점인데 이 오류 수정하고 장부조회는 재무회계하고 부가가치세를 그러니까 출제 범위는 재무회계하고 부가가치세가 같이 나와요. 물론 시험에서는 재무회계만 물어볼 수도 있고 부가가치세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여기 부가가치세 쪽 실기 보시면 다 재무회계하고 관련들이 많아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개정 과목을 외우고 다니셔야 돼요. 여기 잘 하시려면.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가장 적게 나오면 24점. 됐죠? 다 부가가치세만 나온다라고 가정하면 39점. 그러니까 24점은 고정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떻게 제가 수업을 부가가치세를 진행을 할 거냐면 이 세법이 여러분들이 이론만 하잖아요. 원래는 이론을 쭉 하고 실기를 마지막에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면 되게 졸려요. 여러분 세법이 이게 잠이 솔솔 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서로 간의 멘탈 케어를 위해서 일단 이 실기 뭔지 모르겠지만 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기 위한 놈부터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가 일반 전표 입력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기하고 그 다음에 실기에 안 나오는 이론을 쭉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럼 일단 부가가치세 보시죠.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뭐 요거는 됐고요. 자, 요거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소득세라고 하면 세금이라는 게 소득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이잖아요. 소득세라는 게.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이 되겠죠. 그냥 우리가 부가가치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가가치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내가 물건을 1,000원에 매입을 했어요. 물건을 1,000원에 매입했고 5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은 500원의 가치를. 그러면 1,000원에 매입을 한 물건을 얼마에 팔아야 5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냐? 1,500원에 팔면 되잖아요.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걸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불러요. 그렇죠? 요 아래는 보지 마시고 요 아래 안 쓰니까 무시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부가가치는 매출 빼기 매입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실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회계 1급 때만 부가가치세 기본적인 틀을 하고요. 세무 2급서부터는 안 하니까. 그래서 보세요. 자, 보시면 우리가 납부할 세액이다라는 건 세법에서는 세금을 납부한다 그 뜻입니다. 뭐 어렵진 않은 거고. 그럼 얼마를 납부하냐면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게 내가 만들어낸 가치다라고 해서 이게 부가가치입니다. 요 부가가치에다가 세율이라는 걸 곱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혹시 부가가치세가 세율이 몇 %인지 아시는 분? 그죠? 원칙은 10%입니다. 10%. 됐죠? 나중에 뭐 다른 세율도 있긴 하지만 무시하고요. 그래서 일단 매출 빼기 매입 곱하기 세율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가로를 풀어 쓰겠습니다. 산수입니다, 이제부터는. 산수. 그러면 가로를 풀어 쓰면 매출 곱하기 세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빼기 매입 곱하기 세율.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용어를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용어. 우리가 이렇게 매출 곱하기 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매출 세액이다라고 해요. 암기 부탁드릴게요. 여기 부가가치세는 계정 과목이 아닙니다. 계정 과목은 안 나와요. 알죠? 부가가치세는 재무회계가 아니니까 계정 과목이라 안 부릅니다. 제가 외워달라라는 용어는 꼭 외우시길 권장. 그래서 매출 곱하기 세율을 매출세액이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매입 곱하기 세율을 매입세액이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어렵진 않죠? 매입 곱하기 세율을 우리가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 용어를 좀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어떤 용어를 자주 보시게 될 거냐면 우리가 그 예수금에서 뭔가 공제라는 말이 빼는 거거든요. 공제하고. 공제가 빼는 겁니다. 월급 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라는 거 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입세 이렇게 뺀 거 있죠. 매입세액을 뺀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매입세 공제다라고 합니다. 용어 기억 좀.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시험에서 납부세액을 계산하세요라고 계산 문제 가끔 내거든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야 되는 건데 조심하실 건 매출에다가 세율까지 곱해야 세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 금액을 주는지 세액을 주는지를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럼 돌아가는 흐름 좀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 있죠?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내보신 적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내보신 적 없죠? 부가가치세는 편의점 사장님 또는 음식점 사장님 아니면 법인 사업자. 우리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 자가 사업자라고 사업자. 법인 사업자든 개인 사업자든 사업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세법 입장에서는 나한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이렇게 소비자라고 언급이 없으면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기 A, B, C 이렇게 그냥 A, B, C는 사업자인 거예요. 아셨죠? 일단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보실 건 뭐냐면 부가가치세가 돌아가는 흐름을 보셔야 돼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붕괴로 엄청나게 됐어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회차를 적어드려요, 여러분들이. 그죠? 잘 내는구나. 집중해야지. 그죠? 왜냐면 여기서 많이 주무시거든. 지루해서.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268. 268페이지로 가주세요. 자, 교재 268페이지에 맨 위에 네모 2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정리분계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별표. 출제 정말 잘하더라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회차가 5개나 되면 5개. 네, 불러드릴게요. 자, 98회. 2-5. 그 다음에 특별 100회. 특별 100회. 5-2. 자, 그 다음에 102회. 2-5. 그 다음에 102회. 4-1. 그럼 4번은 오류 수정이라는 거예요. 오류 수정. 자, 그 다음에 105회. 5-1. 다시 한번 98회 2-5 특별 100회 5-2 102회 2-5 102회 4-1 105회 5-1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가가치세는 결산도 내고 일반적 빈욕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날짜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화면 보시죠. 일단 요 흐름을 알아야 요 분계가 됩니다. 일단 요 흐름을 알아야. 자, 보시죠. 자, 여기 자, 뭐냐면 A가 매입한 건 없다라고 가정한 거 영원. 자, 영원이고요. 제가 여기 위에다가 적는 건 뭐냐면 이
사업자, 위에 이 아래에 있는 사업자가 만들어내고 싶은 가치예요. 그러면 A는 매입한 게 0이잖아요. 0인데 1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러면 B한테 얼마에 팔면 돼요? 100원에 팔면 가치가 만들어지겠죠. 100 빼기 0이니까. 맞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 날짜는 4월 7일이다 라고 가정.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B는 A한테 100원에 매입한 거죠. 그죠? 돌아가는 흐름만 보시는 거니까. 근데 B는 4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B는 100원에 매입한 꼴이니까 400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으면 C한테 얼마에 팔면 돼요? 500원, 500원? 그죠? 100원에 매입했으니까 500에 팔면 400의 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500원, 이거 5월 7일이다 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C는 B한테 500원에 매입했죠. 근데 C는 5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럼 소비자한테 얼마에 팔면 돼요? 1,000원.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1,000원. 1,000원 빼기 500원, 500원의 가치 만들어낸 거잖아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네, 매출한 거 있죠, 매출. 부가가치세는 원칙이 매출한 거에 10%를 곱한 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A는 매출을 얼마 있냐면 100원 했잖아요, 100원. 그렇죠? 100원에 매출했으니까 100원에 10%인 10원을 내야 되는데, 이건 가끔씩 암기하시는 거 권장.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제가 할 건데, 우리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를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2분기라고 하죠, 2분기. 2, 4분기. 2분기, 2, 4분기 같은 말이잖아. 이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 1분기가 1월부터 3월이고, 분기. 그죠? 나중에 할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 뭐라고 되면 나중에 할 건데, 우리가 4월 달부터 6월 달 있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에서는 분기의 마지막 있잖아요. 분기의 마지막 날짜가 지금 사료 달 6월 30일이죠. 맞죠? 종료일로부터 우리가 25일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월 달부터 6월 달 사이에 요 날짜, 요 거래가 발생했죠. 응?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6월 30일이 마지막 날이면 25일 내에 하는 거니까 7월 25일 날 된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 좀 이따 배우시게 될 거고. 알죠? 그래서 A가 B한테 100원에 매출을 했고 거기에 10%인 10원을 7월 25일 날 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B. 자, B도 마찬가지. 제가 원래는 매출한 것에 10%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B는 500원에 매출했잖아요. 500원에 매출을 했으니까 500원에 10%인 50원을 7월 25일 날 납부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오케이? 일단 매입은 무시하시고, 매입 없어요. 아직까지 무시. 자, 그 다음에 C는 소비자한테 100원에 팔았죠. 100원에 팔았으니까, 100원이래. 1000원에 팔았으니까, 1000원에 10%인 100원을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가치세는요, 뭐라고 한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소비세라고, 소비세. 소비하는 자가 내야 돼, 소비하는 자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매출자하고 매입자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소비하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아니, 일단 매출하고 매입자만 비교해보면. 매입자가 소비하는 사람이잖아요. 매출자는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지. 파는 사람이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는 매출자와 매입자가 있다면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A가 10원을 내죠. 10원을 내지만 A는 A와 B와의 관계에서는 B가 매입자잖아요. 맞죠? 그래서 A는 B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기 제가 당신한테 물건을 100원에 팔았는데 제가 10%인 10원을 내야 되니까 당신이 소비하는, 물론 소비자는 아니지만 당신이 매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좀 부가가치세 10원을 주셔야 되겠어 라고 요구를 해요. 그렇죠? 사업자들끼리 그게 되거든. 아무튼 예. 그래서 여기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100원에 팔죠. 팔 때 B한테 부가가치세 10원도 주세요 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A가 B한테 100원의 물건을 팔 때요. 물건을 팔 때 100원에다가 10원까지 걷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10원을 뭐라고 하냐면
요걸 우리가 A의 매출색이 되겠죠, 여러분들. 매출색. 매출한 것의 10%, 매출 곱하기 세율이 매출색이라면서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요 매출색을, 항상 매출색은 매출자가 매입자한테 받아서 낸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잘 보세요. 일단 B만 보세요, B. 뭐냐면, 요 500원을 분석을 할게요. 이 500원이 B의 매출액이죠. 이게 B의 매출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B의 매출액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A의 부가가치. B의 매출이 지금 500원이잖아요. 그렇죠? A의 부가가치 100원에다가 B, 본인의 부가가치 뭐부터 나오나? 본인의 부가가치 400원이 더해져서 B가 500원이 매출액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지금 B가 내고 있는 건 50원 일단 내고 있죠. 여기만 보시면 여기만. 50원 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50원은 본인의 매출액 500원의 10%인 50원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50원은 다시 A의 부가가치 100원의 10%와 B 본인의 부가가치 400원의 10%인 10원 더하기 40원이거든요. 맞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부가가치세는 내가 창출한 가치의 10%만 내야 되는 거니까 원래 B가 창출한 가치는 40원, 400원이니까 400원의 10%인 40원만 내야 돼요. 그렇죠? 내야 되는데 지금 50원 내고 있죠. 이 50원은 뭐냐면 요 10원이 뭐가 되냐면 A가 냈던 세금이에요. A가 10원 냈잖아요. A가 10원 냈는데 B가 그걸 또 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A가 낸 10원은 지금 B가 또 내고 있잖아요. 요 10원 안에 A가 냈던 10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10원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B한테 빼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하면 이중과세라고요. A가 냈던 세금을 B가 또 내고 있잖아요. 10원을. 이해되시겠어요? 이걸 이중과세라고 하고 이중과세를 하면 안 돼요. 이중과세를 안 하려면 이 10원을 빼주면 결론적으로 40원만 내는 효과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B한테 요 A가 냈던 10원 있죠? 요걸 B한테 빼주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 40원만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아이 오케이?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보시면 자, 그럼 B도 실제로 매출이 500원 했죠, 여러분들. 아까 했지만 항상 매출하고 매입할 때는 매출자 그래요. 제가 당신한테 500원에 팔았죠. 부가가치세 50원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B는 C한테 5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 50원까지 걷어가지고 일단 50원 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C의 요게 매출세액이 C 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 C의 매출액 지금 C의 매출액이 1,000원이죠, 이거 매출액. 1,000원이죠, 1,000원. 그죠? 그럼 보시면 그럼 C의 매출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A의 부가가치 더하기 B의 부가가치 더하기 C 본인의 부가가치 그럼 A의 부가가치가 지금 100원이죠. 위에 있는 게 가치니까. 그 다음에 B 부가가치 400원. 그죠? 그 다음에 C 본인의 부가가치는 500원. 요거잖아, 500원. 맞죠? 근데 지금 C가 내고 있는 건 요 1,000원의 10%인 100원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본인의 매출액의
10%인 지금 100원을 내고 있잖아요. 내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은 매출액의 10%예요. 근데 그 매출액에 항상 전 단계 사업자들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10%, 여기에 10%, 여기에 10%. 그래서 여기 10원, 요거 40원, 요거 50원.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기.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50원만 과세가 돼야 되잖아요. 왜 50원만 과세해야 되냐면, C가 창출한 가치는 500원밖에 안 돼요. 500원밖에 안 되니까, 500원의 10%인 50원만 과세가 돼야 되는데, C가 내고 있는 건 매출한 금액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매출액 안에는 전 단계 사업자들의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그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고, 요 10원은 분명히 A가 냈고, 요 40원은 B가 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또 내고 있단 말이에요, C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50원을 C가 또 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가치는 50원, 본인의 가치는 500원에 10% 50원밖에 안 되는데.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C한테 B가 50원 냈었죠? 여기, 요것만 놓고 보면. 50원 냈었잖아요. 이 50원 낸 걸 C한테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되어 있죠. 뭐냐. 지금 이 B한테 빼준 10원이 매입세 공제액이 세액공제, 요 10원? 요 10원은 전 단계 사업자 A가 냈던 10원을 빼주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C한테 빼주는 50원은 전 단계 사업자 B가 낸 50원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전 단계 사업자가 낸 세액을 빼준다라고 해서 얘를 전 단계 세액을 공제해주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라고 해요. 알죠? 자, 그리고 이제 C는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 1,000원 더하기 100원. 근데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주세요라고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음료수, 만약에 얘가 음료수다라고 하면, 자, 손님 1,000원 음료수 값에다가 부가가치세 100원 좀 주세요. 라는 뜻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님 음료 값은 1,100원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업자들끼리는 부가가치세 거래를 했으니까 부가가치세 주세요라고 하는 거지만, 그렇죠? 소비자들은 그렇게 하면 뜻을 맞으니까 소비자한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숫자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자,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다라고 했죠. 맞죠? 소비세니까 지금 전적으로 지금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국가는 지금 얼마를 걷어들였냐면 국가는 이거 걷어들였죠. 여기 10원은 안 걷었고 50원도 안 걷었고 전적으로 100원 걷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그 100원을 지금 누가 다 내고 있냐면 소비자가 다 내는 거예요. 보이세요? 소비자가 다 내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방금 여기는 소비세라고 했잖아요. 소비세니까 당연히 소비하는 자, 소비자지, 소비자. 그러니까 소비자가 다 낸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A는 10원 냈다가 다시 10원 냈지만 A는 B한테 받아서 내는 거니까 A가 부담한 건 없잖아요. 맞죠? 그리고 B는 A한테 10원을 뜯겼지만 10원 다시 돌려받죠. 맞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B도 50원 낼 때 C한테 받아서 내잖아요. 그럼 보시면 사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세금 부담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리 납부만 하는 거지. 근데 왜 이 짓을 하냐면 탈세 방지를 위해서. 지금은 낸다라고 했지만 안 낼 수도 있고. 아시죠? 이 정도만.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돌아가는 흐름은 항상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이 정도만. 자, 그럼 여기가 별표예요. 여기가 별표. 이제 분계예요, 분계. 자, 여기서는 누가 주인공이냐면 B예요, B. 자, B의 분계를 잘 보셔야 돼요. B의 분계를. 보세요. 자, B의 분계 잘 보셔야 돼요. 자, B가 지금 A한테 실제로 돈은 110원 줬죠? 맞죠? B가 110원 줬을 때 이 10원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B는 A한테 매입을 100원에 했잖아요. 100원에 10%인 10원을 했으니까 매입세액이다라고 하는 거. 이건 B의 매입세액이요. 오케이? 근데 지금 B의 매입세액 10원을 B가 뺐잖아요. 그래서 이건 B의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보실 건 B가 매입세 공제가 될 때 어떤 계정 과목을 쓰냐를 암기해 주셔야 돼요. 해볼게요. 자, 그러면 B가 A한테 매입한 건 원재료라고 가정? 원재료라고 가정? 해보면, 자, 그러면 일단 B는 A한테 100원에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매입세 10원까지 해서 총 110원 줬죠. 그래서 일단 대변의 현금은 110원 나갈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B라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나는 A한테 110원 줬거든요. 세금 10원 포함해서 110원 줬는데 나중에 7월 25일 날 나는 10원을 뺄 거예요. 나라에서 빼준대. 나라에서 낼 세금에서 빼준대요. 그럼 나는 분명히 4월 7일 날 110원 줬지만 나중에 7월 25일 날 이 10원은 나라에서 내 세금에서 빼주니까 돌려받는 효과나 마찬가지죠. 내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 원재료 물건을 100원 주고 산 거예요? 110원 주고 산 거예요? 100원 주고 산 거예요. 110원 줬지만 10원 돌려받는 효과니까. 아셨죠? 만약에 나라에서 10원 안 빼주면 그냥 110원 주고 산 거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붕괴가 끊길 때 이렇게 원재료는 110원이 아니라 100원만 끊긴다라는 거예요. 아이 오케이? 이렇게. 자, 그러면 이 4월 7일 입장에서 이 10원의 경우는 7월 25일 날 내가 낼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죠. 그죠? 그러면 이 매입세 공제 계정 과목의 성격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뭘까요? 다시 한번 내가 낼 세금을 줄여줘요. 우리 그 회계에서 비슷한 계정 과목이 있어. 내가 낼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선납세금. 기억나세요? 우리 선납세금이 자산이었죠. 이유가 뭐냐면 먼저 낸 세금만큼 나중에 낼 세금을 줄여주는 권리. 맞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매입세 공제는 자산이다라는 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산이 자산. 나중에 낼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니까.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외워주세요. 이제 계정 과목 나와요. 자, 이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계정 과목 나옵니다. 뭐냐면 이 계정 과목 우리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래서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중요한데 지금 하는 거 다.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쓰이는 계정 과목이다라는 걸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다시 여기 화면 보시죠. 여기 화면. 자, 이제는 B가 C한테 5월 7일 날 물건 팔았죠? 맞죠? 물건을 팔았을 때 B가 C한테 판 건 실제로 500원짜리 물건이잖아요. 맞죠? 500원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500원 매출한 금액의 10% 곱한 50원까지 해서 550원 받아냈죠. 그죠? 그랬을 때 이 50원을 색깔 좀 맞출걸. 네, 할게요. 이 50원을 우리가 B 입장에선 뭐라고 하냐면 B의 매출한 금액은 500원이죠. 매출한 금액의 10% 곱한 매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출세액 계정 과목은 뭐 쓰는지도 외워주셔야 돼요. 꼭 잘 나오는 거니까. 해볼게요. 이게 제품 팔았다라고 가정. 제품 500원짜리 팔았대요. 해보면 여기. 자, B가 5월 7일 날 실제로 돈은 550원 받아냈죠. C한테. 그래서 일단 돈은 550원으로 적힐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B야. 그럼 나는 C한테 550원을 받았긴 했어요. 물건을 팔면서. 근데 550원 다 내가 먹어요?
아니에요. 얼마만 먹어요? 500원만. 그럼 50원은 내 입장에서는 7월 25일까지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될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래서 얘는 성격이 부채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매출세액은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갖다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니까. 아, 여기?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제품 매출은 550원이에요, 500원이에요? 500원만, 그죠? 550원 중에 500원만 내가 먹는 거고, 50원 부채 잡아야지. 맞죠? 그래서 여기에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입니다, 수익. 수익이 500원만 잡히는 게 이상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거 컴퓨터 끊어주거든요? 끊어주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아셨죠? 그럼 나머지 50원은 부채가 잡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 부채 계정 과목을 암기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B 입장에서는 C가 내는 거죠, 원래는. C가 내야 될, 제3자가 내야 될 세금을 7월 25일까지 내야 될 세금이죠. 왜냐면 B가 내는 거지만 지금 C한테 받아서 내는 거니까.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제3자인 C가 내야 될 세금을 미리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예수금 성격이에요. 그래서 개정 과목은 예수금을 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금은 원천징수하는 예수금이고, 맞죠? 얘는 근데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는 거잖아요. 원천징수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부가세를 붙여요. 맞죠? 근데 예수금하고 성격은 똑같죠? 미리 받아서 보관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에다가 부가세를 붙이는 거예요. 성격은 완벽하게 예수금이고. 그렇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잡혀요. 그렇죠? 개조가 암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고 요거는 매출세액을 이렇게 쓰면 매출세액을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한다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하는 거.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매입세, 공제는 부가세, 대급금. 아셨죠? 암기. 일단. 자, 근데 우리 시험에 이거는 우리가 아까 했던 그 18점짜리 메인 매출점 비명에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 아까 근데 막 2-몇, 5-몇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는 세 번째를 줄게. 세 번째나 네 번째. 뭐냐 보세요. 세 번째나 네 번째. 그럼 제가 아까 우리 3분기, 2분기의 종료일은 6월 말이죠. 4월 달부터 6월 달 2분기잖아요. 그럼 2분기의 말일이 6월 30일이죠. 일단 종료일. 여기서 기억하실 건 종료일에 뭔 짓을 하는지 보셔야 돼. 뭔 짓을 외워주셔야 돼. 꼭.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다 쓸게요. 되게 중요함. 종료일에 뭔 짓을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요,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합니다. 이거 써놓는 거 꼭 권장. 종료일날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해요. 내가 내야 될 세금인지 돌려받을 세금인지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계산 문제가 아니라 분계 끊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계 끊는 거에서 정리라는 게 뭘까요? 반대편으로 까는 거예요. 정리. 지금 분계잖아요, 분계. 분계로 따지면 반대편으로 까는 거예요. 반대편, 뭐라고 해야 돼? 반대편으로 감소? 그죠. 반대편으로, 상계는 맞죠. 반대편으로 없앰. 이렇게 할게요. 상계든 정리든 없앤다라는 게 분계로 따지면 꼭 기억하실 문장이에요. 그렇죠?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정리니까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니까 대변이고, 대변을 정리하려면 차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자,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정리하려면 반대편, 대변, 이렇게. 정리한 거죠. 이게 정리한 거예요, 각각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내가 6월 30일 입장에서 세무서에 50원 냈다가 10원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원래 FM대로 하면 50원 냈다가 10원 돌려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 세무서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맞죠? 그냥 어떻게 해요, 세무서는? 그냥 40원 내. 원래는 FM대로 하면 50원 냈다가 10원 돌려받는 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서로 간에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B는 7월 25일 날 40원만 내고 마무리해요. 그럼 우리가 그럼 B 입장에서는 7월 25일까지 40원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 의무니까 여기 대변에 지금 40원 빵꾸 나잖아요. 그럼 빵꾸 나는 건 성격이 뭘까요? 의무니까. 아니, 성격. 부채. 예. 근데 이거 배웠던 개정 과목이에요. 우리 세금을 안 낼 때 부채로 잡는 개정 과목이 그렇죠. 미지급 세금.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30일 입장에선 7월 25일까지 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아직 안 냈으니까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 잡는 거예요. 늦었어요. 이렇게 했죠. 이 3, 4번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도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이익잉여금 처분할 때 배당 결의일이냐 배당 지급일이냐 이거 가지고 장난치거든요. 그럼 얘도 지금 종료일 있죠. 그럼 이제 4번은 뭘까요? 7월 20일 낼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라는 거예요. 맞죠?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7월 25일 날 납부하는 거 납부. 납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지급 세금 까야죠.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아니 보통 예금 나갔다라고 하면 보통 예금 이렇게 해요.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장난을 치냐 이렇게 장난쳐요. 어떻게 장난치냐면 이렇게 장난쳐요. 우리 오류 수정 있죠. 오류 수정 어떻게 장난치냐면 7월 25일 날 회사는 우리가 회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여기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였다. 이 오류 수정이 항상 잘못된 거를 올바르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과 공과로 잡는 게 아니라 미지급 세금 처리했던 걸 납부하는 거니까 미지급 세금 까세요라는 뜻이에요, 이게. 응? 이해되세요? 아니, 시험에서 그러니까 7월 25일 날 여기에 회사가 잘못된 문제를 주는 거예요.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다고. 세금과 공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미지급 세금 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미지급 세금 까야 되네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금 냈다고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알죠? 왜냐하면 종료일에 미지급 세금 잡았을 거니까 그 납부한 미지급 세금 까야 되는 거지. 아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좀 여러분들 풀어볼게요.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있다, 여러분들. 309페이지 가보세요. 309페이지. 교재 309. 자, 교재 309페이지에 문제 5번에 1번 있죠? 309페이지. 문제 5번에 1번. 여러분들 문제 5번은 결산이니까 몇 월 며칠 끊는 거예요? 그렇죠. 12월 31일이죠. 여러분 설명 좀 드릴게요. 날짜 확정 신고 기간이라는 용어는 나중에 설명할 거 2교시 때 무시하시고, 우리가 여러분들 10월 달부터 12월 달을 4분기라고 하잖아요. 4분기. 그렇죠? 요게 4분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부가가치세랑상 그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요 세금은 언제 납부하는 거냐면 다음 년도 1월 25일까지 납부하는 거예요. 납부.
좀 이따 2교시 때 날짜 설명드리면 이제 이 날짜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자, 한번 문제 5번에 1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 그리고 2번도 한번 같이 해보시고, 어차피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어저께 그 외환에게 했으니까. 그래서 문제 5번에 1, 2번 한번 해서 1, 2번 전부 다.